그런 어떤 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또 그 영화를 함께 하겠다는 또 배우분들의 도움과 그런 열정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었던 어떤 계기는 바로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영화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국내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기사가 게재된 이후라고 들었어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과정과 그 이후에 보도가 된 이후의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도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한 과정마다 그 기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네. 그 자기가 이제 어떤 기자인데 당신을 취재하고 싶다. 그 어떤 이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끝에 이렇게 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뉴욕 타임즈라고 써져 있길래 그래서 제가 잘못 봤어요. 일단은 예, 뉴욕 타임즈일 리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잘못 보고 외국 분이 이제 해서 막 번역기 돌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사한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는 그 언제쯤 온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태그가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NY 타임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거 설마 뉴욕 타임즈인가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요코하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뭐 영어를 못하지만 전화로 막 통화를 하는데 뉴욕 타임즈 맞아요. 맞고 언제 오겠다는 거 한국에. 그래서 근데 그거 그 기자님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우리 영화가 없어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네, 영화다.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나리오만 있어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왔는데 뭐 역시나 뉴욕타임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 다른 어떤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그 낮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혹독한 나름 혹독한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이거를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이게 2중 3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계속해 네, 나가시는 네, 네, 거죠. 그 에이미 킨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예. 그 메일을 줬는데도 답이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베스트 리가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게 약간 오토 리플라이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기사 봤는데 났다고 그러길래 그 제가 분명히 에이미 기자한테 들었던 것은 아시안 섹션에 네. 이렇게 단신으로 날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터내셔널 판에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 네. 판에 소셜란에 메인으로 뜬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영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죠. 보고는 정말 일단은 번역이 필요했지만 하지만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리고 감사했죠. 그 기사가 네. 줬던 또 반향들이 엄청나게 됐었죠. 그 기사가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부터 물밀듯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연 백도시도 나가게 되고 방송에서 영화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네. 그러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조금씩 알게 되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후원과 또 펀딩과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말씀하셨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1조건인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네, 힘을 그렇습니다. 주는 네. 그런 영화의 시작과도 같은 일이 바로 뉴욕타임즈의 어떤 네. 기사였던 큰 거네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해외 곳곳,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또 상영이 되면서 실제 상영이 됐었을 때 어떤 해외 반응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위안부의 존재 혹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도 뭐 28년, 3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 관객들한테는 정말로 충격적인
혹은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반응들을 듣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방금 기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오늘이 엄청난 날입니다. 이게 그 8월 14일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에 최초로 증언을 하신 날입니다. 우리 귀향 영화에도 맨 앞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을 드디어 국가가 기리밀로 정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어떤 그 소설가 작가님은 2000년 만에 생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 만에. 뭐냐면 옛날 병자호란 때도 끌려갔던 청나라로 끌려갔던 수많은 뭐 공녀라든가 그리고 계속해서 끌려갔던 그 수많은 그 여인들과 그다음에 그런 약탈과 이런 역사 속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드디어 국가에서 이걸 기리밀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네,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립국악원에서 음.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소녀들의 아리랑이라고. 그래서 국립국악원 분들이 나눔의 집에 와서 공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동했어요. 그런 일이 제 생에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또 영상 감독으로 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랬더니.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의 또 이야기들. 예. 해외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알려지게 된 계기가 거의 길지 않고 네. 그렇게 됐는데 해외에서는 뭐 특히 일본에서 상영회 할 때, 그다음에 미국에서 상영회 할 때, 그리고 유럽에서 상영회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럽에서 상영할 때가 저는 되게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마이클 혼다 의원이나 그 많은 네. 정치인들로 인해서 약간씩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죠. 예, 언론을 통해서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문제 이슈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워낙 특히 이제 소녀상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기림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소녀상 전에 기림비라고 이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유럽은요 갔더니 영화를 보고 Q&A 세션이 한 30분 정도 잡혀 있는데 2시간을 넘어가요. 근데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이 전부 다 정말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온 일본 유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 2세, 3세들도 그 자리에 많이 앉았었어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상영할 때. 그 친구들은 거의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내가 아는 일본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2시간을 막 넘겨요. 물론 감동은 당연히 눈물도 흘리고 분노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작은 어떤 일을 역사의 일을 너무 당신이 이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과장하는 것이 과장한 아니냐.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가 어떤 드라마 형식으로 드라마타이즈로 만들어졌으니까 안 되겠다. 사이사이에 할머니들 증언을 넣어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이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거기 유럽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 고베, 뭐 삿포로, 도쿄, 요코하마 등등 대도시를 돌면서 상영회를 했을 때 일본 일단 초창기 상영회 할 때 너무 많은 일본인들 분들이 공감하고 울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내가 배급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일단 많았고요. 아, 네. 네, 다 실패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많은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 돼요. 영화 보시다가 막 화내면서 나가요. 그런 분들이 2-3분 정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나가신 적이
하지만 그 외에 수천 명은 영화를 끝까지 보고 끝까지 참았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내 말을 좀 전해달라. 그리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나눔 매지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외에서 그런 일본에서 반응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거의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거쳐서 다 할머니들 병동을 더 증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분들이 정말 청소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언제나 나라를 바꾸었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촛불혁명이 있었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수많은 역사 기간 동안 숫자로 보면은 3.8년에 한 번씩 봉기가 있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말 꽃핀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민주라는 말, 그러니까 민권, 민주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인권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권을 사랑하고 그래서 불만도 많다고 우리 민족은. 하지만 왜냐하면 내 나라니까. 그렇죠. 내 나라니까. 그런 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영화 기항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 의식을 갖게 되면서 곳곳에서 들불처럼 지금 한국에서만 한 102개인가 정도 되는 소녀상이 있고요. 그것이 또 번져나가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까지 해외에서도 지금 많은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